WBS 스페셜 원불교 구인선진 개벽을 열다 진행을 맡은 장지혜입니다. 원불교 구인선진 개벽을 열다에서는 소태산 대종사님을 보필하며 교단 초기에 큰 힘이 되어주신 구인선진님들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12살 연상임에도 불구하고 대종사님의 첫 제자로서 정신, 육신, 물질을 바쳐 교단 창립을 위해 무아봉공으로 일관한 팔산 김광선 선진님의 생애와 사상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구인선진의 생애를 조명하는 학술대회에서 김광선 선진님의 생애와 사상을 발표하신 철산 류성태 교무님을 모셨습니다. 교무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교무님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요, 원광대학교 원불교학과에서 예비 교무들을 가르치고 있는 류성태 교무입니다. 그 원불교 구인선진 생애와 사상을 주제로 하는 기념 학술대회에서 어떻게 팔산 김광선 선진님의 생애와 사상을 발표를 하게 되셨나요? 이 학술회의를 주관하신 원광대 원불교 사상연구원에서 팔산님을 발표하면 어떻겠느냐 하고 요청이 와서요. 저는 다행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구인 선진님들 가운데 팔사님에 대한 예화가 많아요. 그래서 다행스럽게 기꺼이 응했습니다. 네. 예화가 많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김광선 선진님께서는 또 최초의 정수의단으로 교단 창업에 많은 업적을 남기셨는데요. 네. 그 또 기록이 잘 보존되어 있었는지 이런 점이 좀 궁금하고 혹시 자료 수집을 하시는데 어려운 점은 없으셨는지. 예를 들어서 육사님 같은 경우는 자료가 많이 없고 그런데 팔사님은 매우 많아요. 예를 들어서 대종경에 6번이나 나오고 또 대종경 선호록에도 6번 나오고 정산종사 법어에도 한 번 나옵니다. 이처럼 대종사님과 관련한 또는 정산종사님과 관련한 예화가 많이 나와서 자료가 풍요로웠습니다. 그리고 팔산 형산종사 문집이 1994년 원불교 교화부에서 출간해서 거기에 세세한 자료가 많았고요. 그 외에 팔사님의 친손인 우산 김혜강 교무님이 소중한 자료를 제공해 주어서 자료 부족은 못 느꼈습니다. 기록으로 남아있는 것들도 많고 또 이렇게 구술로 직접 또 친손께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하시면서 연구를 하셨는데요. 네. 이제 김광선 선진님께서 대종사님의 또 첫 맞습니다. 제자로서 정신, 육신, 물질의 세 가지 공덕을 구비한 제자로도 좀 많이 알려져 있는데 김광선 선진님을 여러 자료들을 가지고 연구하시면서 좀 특별하게 중점을 두신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그 대각 이전에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구도할 때 가까이 지켜보셨던 그 측면을 살펴보았고요. 그때는 팔사님과 대종사님의 형제지간의 그 형제의를 맺었고 대각하자마자 또 팔사님이 형제의에서 사제의를 맺어서 대종사님을 극진히 모셨던 것도 관심을 가졌고요. 또 팔사님은 원불교 초창교단의 대공신가로서 어려웠던 초창교단을 이끌어 오는데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었던 면을 깊이 새겨보았습니다. 아마 지금 말씀하신 것을 좀 크게 세 가지로 저희가 같이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대각 이전에 구도 가까이에서 지켜보신 측면, 또 형제에 의해서 사제에 의로 변화하시고 대종사님 극진히 모신 또 그런 측면, 정말 가난하고 힘든 초창기 교단의 물심양면으로 이렇게 도우셨던 부분들.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굉장히 이 시간이 좀 재미가 있겠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WBS 스페셜 원불교 구인선진 개벽을 열다 9번째 시간 팔산 김광선 선진의 생애와 사상을 살펴보기에 앞서 김광선 선진님의 양력부터 만나보겠습니다. 팔산 김광선 종사는 1879년 9월 6일 영광군 백수면 길롱리에서 부친 김응호 선생과 모친
강씨 여사의 3남매 중 차남으로 출생했습니다. 팔산 김광선 선지는 어려서부터 강직하고 명철한 성품으로 10세 때 한문사숙에 나가 16세까지 수학했고 17세 때에는 길룡리 마촌산 중에서 1년 동안 음양 복수를 공부했습니다. 18세부터 장농과 지방을 다니면서 상업에 종사하는 한편 사숙을 열어 훈장으로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31세부터 3년간 광산 김씨문중의 대동보를 꾸미는데 가산을 기울여 노력했습니다. 당시 12세 연하인 대종사님과 한동대에 살면서 의형으로서 구도에 정신적 물질적으로 후원하며 특히 입정산매하는 가운데 세상이 알지 못하는 간구한 생활을 하면서 산림 보조와 공부하는 비용을 후원했습니다. 원기 1년 소태산 대종사님이 26세로 대각을 얻자 첫 제자가 되었으며 인생의 새 출발을 결심한 김광선 선지는 이웃 주민들로부터 받은 3천여 원의 채권 증서를 불살라 버리기도 했습니다. 원기 2년 음력 7월 26일 남자 수의단이 구성되면서 태방 단원이 되었습니다. 원기 2년 저축조합 설립에 노력했고 원기 3년 3월부터 시작된 방언공사에도 동참했으며 방언공사 당시에 뚝에 물이 새어나오는 것을 보고 자신의 몸으로 물구멍을 막아 위기를 극복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원기 4년 단원기도에 참여하여 마침내 생명희생의 대서원을 올림으로써 천지의 감흥을 얻어 백지혈인의 법인성사를 이루었습니다. 이에 세계 공명으로 법명을 광선, 법호를 팔산으로 받았습니다. 원기 8년 정읍 내장사에 잠시 머물고 있던 대종사님을 찾아 본격적인 출가 수도를 시작했는데 이것이 전무 출신의 시작입니다. 원기 9년 불법연구회 창립총회에 참여했고 그해 총부 농업부원으로 만성리 방면의 장농에 참여했으며 원기 14년 총부 감원을, 원기 17년 진안 마령교당 교무로, 원기 20년 김제 원평교당 교무로 근무하며 교화의 업적을 나타냈으며 교단 창업의 혈심과 공심의 표준이 되었습니다. 원기 22년 8월 당시 교단 정기 간행물인 회보 제37호에 학이불능이란 글을 발표해 스승인 소태산 대종사님을 높이 찬양했습니다. 원기 24년 음력 11월 13일 고향인 영산교당에서 61세를 일기로 열반했습니다. 원기 100년 제214회 임시수의단회에서는 팔산 김광선 종사의 공덕을 추모하면서 법위를 출가위로 사정하고 종사의 법훈을 서운키로 결의했습니다. WBS 스페셜 원불교 구인선진 개벽을 열다. 오늘은 팔산 김광선 선지님이 스승 대종사님에게 보여준 신성과 교단 활동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먼저 대종사님 대각 이전에 김광선 선지님께서 어떤 삶을 사셨었는지 좀 이런 부분도 궁금합니다. 예, 8살 때 팔사님은 김응칠 숙부이신 김응칠 선진에게 출계를 했고 양모인 조연풍의 가족에서 사랑을 받고 자랐습니다. 그리고 10살 때부터 16살 때까지 한문 사석을 했습니다. 팔사님은 아주 한문 실력이 대단하시잖아요. 그리고 17살 때에는 길룡리 마촌 산중에서 음양복수를 1년간 공부를 해서 그 복술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졌고, 그리고 18살 때부터 30살까지는 팔사님이 사가 생활을 하면서 가사도 하고 또 상업도 하면서 경제적인 부를 조금씩 축적해 나갔습니다. 좀 학술적인 부분으로도 관심이 좀 많이 있으셨던 것 같고 네. 또 사업이나 이런 것들 하시면서 또 쌓으신 경험들이 또 나름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네. 대종사님과 어린 시절부터 또 친분이 좀 두터웠다고 하는데
대종사님께서 12살 위인 김광선 선지님을 형이라고 부르면서 의형제를 맺으셨었다고요. 예, 대각 이전으로 소년 대종사께서 도에 관심이 많고 그러나 가난했기 때문에 팔사님께서 형제 관계를 맺어서 도움을 좀 주었습니다. 그래서 소태산 대종사께서 대각을 향한 많은 구도 과정을 하는 가운데 동네 사람들이 폐인이다 되다시피 한 대종사님을 보고 멀리 했는데 팔사님만은 소태산 대종사를 물심양면으로 많이 도와주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다 이렇게 폐인이 된 대종사님을 멀리했다 이 네. 얘기도 하셨는데 네. 김광선 선지님께서 정말 대종사님께서 도를 깨달으시기 이전부터 이런 도움들을 많이 주셨잖아요. 네. 그리고 그 구도해가는 과정에서 정말 물심양면으로 후원인 역할을 하신 건데 네. 좀 어떤 도움들을 주셨었고 또 왜 그렇게 도움을 주셨을까? 그 12살이나 많으신 팔사님께서 어린 소태산 대종사가 도에 관심을 많고 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눈에 띄었을 것이고요. 7살 때에 하늘을 보고 의심을 냈고 또 산신을 만나기 위해서 5년간 고행을 했고 또 도인을 만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은 찾지도 못했고 그러다가 이제 22~23살쯤에 깊은 침잠에 빠져서 입정산매에 드는 선진포에서 그러한 그 공부에 심혈을 기울이는 모습을 보고 팔사님께서 아주 큰 인물이 탄생할 것 같다는 생각에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가난했던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이렇게 어렵게 살고 참방에서 막 독공을 하니까 그걸 다 지켜보시고 팔사님께서 아들을 시켜가지고 조방 한 그릇을 갖다 주시면 소태산 대종사님은 그것을 두 끼로 나눠서 소금국에 말아서 드셨다고 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소태산 대종사께서 22살 때 타리섬에 가서 어떤 사업을 했는데 잠시 동안 이때 팔사님과 같이 가셔가지고 어부들과 물자를 대주고 고기를 잡아오면은 그걸 가지고 사업을 해서 소태산 대종사님은 아버지께서 진 부채를 여기에서 팔사님과 함께 어느 정도 경제적 융통을 얻어서 부채를 갚는 데 역할을 많이 하셨습니다. 아마 팔사님께서 그 대종사님의 남다름을 좀 일찍 알아보셨나 보다. 그렇습니다. 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구도 과정을 사실상 함께 한 거잖아요. 네. 그 과정을. 그러다가 이제 26살에 대각을 딱 이제 대종사님께서 이루고 나니까 이제 제자가 되기를 스스로 자청을 하시고 이렇게 대종사님의 최초 제자가 되셨다고요. 네. 형제지간으로 한참을 관계를 갖다가 26살 때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이론상의 진리를 깨달으니까 팔사님께서 이게 이제는 형제 관계에서 어떤 사제의 관계로 대종사님을 극진히 모시하겠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때 팔사님의 나이가 38이었습니다. 구타원 종사께서 팔사님 어떤 선진의 회고담을 글을 본 적이 있는데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소태산 대종사님과 친근하기도 팔사님이 제일 먼저 또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대각을 이룬 후에도 최초 제자가 되기도 제일 먼저 그 어려웠던 초창교단을 세워서 이끌어가는데 희생 공심도 제일 먼저 하셨다고 하면서 구타원님께서 팔사님을 그 깊이 회고하는 그 숙연한 것을 글로 접해본 적이 있습니다. 정말 12살 연상이신데다가 특히나 이제 형제로서 이렇게 형제의 의로서 지내시다가 이렇게 제자가 된다는 게 정말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제자가 되시고 생활 방식에도 굉장히 큰 변화가 좀 많이 있었다고 하는데
속세에 가졌던 재산 아무 소용없다 이렇게 하시면서 또 다 희사를 하기도 하셨다고요. 그렇습니다. 좀 팔사님은 그래도 다소 넉넉하게 사셨지만 그분이 소태산 대종사님이 대성인임을 아시고 출가를 결심합니다. 네. 그래서 속세에서 모아둔 재산은 다 소용이 없다 해가지고 그동안 빚을 탕감해 주었어요. 채권자로서 빚을 탕감해 주고 또 상당한 돈을 공중에 희사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팔사님은 내가 속세에 가진 재물은 아무 소용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동안 또 남에게 준 빚 문서 3천여 원의 빚의 문서를 다 탕감해버리고 또 씨앗수 50여 마리 분의 그 어떤 채권도 다 불살라버리고 그리고 이제 겨우 가족에는 1000여 평 전단만 남겨두고 출가를 해버렸습니다. 참 이게 내가 받을 돈이 있는데 그거를 다 탕감해 준다 하는 게 쉽지 않을 것 그렇습니다. 같고 또 가족들의 입장에서도 이거를 받아들이기가 어렵겠죠. 어렵잖아요. 그렇게 또 함께 하시면서 그 기쁨이 좀 서로에게 공감이 되니까 아마 그런 재미로 네. 그렇게 협력을 하셨을 것 같은데 네. 어린 시절부터 이제 함께 하신 이제 김광선 선지님이 대종사님 대각 이전과 또 이후에도 후원자, 시봉자였는데요. 네. 네, 교단에서 어떤 활동을 펼쳤는지 조금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WBS 스페셜 원불교 구인선진 개벽을 열다 팔산 김광선 선지님의 생애와 사상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WBS 스페셜 원불교 구인선진 개벽을 열다 팔산 김광선 선진의 생애와 사상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김광선 선진님께서는 이제 대종사님의 구인 제자로서 원기 2년 7월에 남자 정수의단을 또 조직을 할 때 첫 단원으로 또 입단을 하셨죠. 예. 네. 방언공사 마치고 기도를 올릴 때 이제 원기 4년이잖아요. 그때가 그때 법호와 법명을 대종사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때 이제 방위로는 태방 단원으로서 활동을 계속하게 되신 겁니다. 또 대종사님과 정산종사님이 만나는 그 화해 제후 이때와 또 영광에 가셨을 때 이 동행에도 함께 하셨다고 하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 처음 교단을 이끌어 가려면 조직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소태산 대종사님은 사람을 통치할 교화단을 편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 편성하고 중앙 자리는 비워두었어요. 이 자리는 앞으로 멀리서 올 사람이 있다 하고 잠시 비워두었습니다. 어느 날 밤에 소태산 대종사님께서는 그 중앙 자리를 누가 올 것인가 기다리다가 기운을 보고 우리들이 그토록 기다린 분이 멀리에 있지 않다. 준비하라. 그렇게 하고 제자들에게 준비를 시켰고요. 다음날 아침 일찍 팔사님을 대동해가지고 자 우리 가자 해가지고 정읍 화해리 김도일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 화해리 와 보니까 잠깐 이렇게 언덕바지에 계시다가 팔사님이랑 이렇게 잠깐 멈춰 보시다가 어느새 대종사님이 그때는 막 앞장서 가지고 김도일 씨 집에 당도하였습니다. 김도일 집은 아시다시피 대종사님과 정산종사님의 관계를 연결시켜준 김혜운 할머니입니다. 그렇고요. 또 저는 사적으로 또 언급을 하자면 저희 외갓집이 고금방이에요. 그래서 저 어렸을 때 그 만났던 그곳을 띄워놓았고요. 그 화해리는 그 바로 옆에 제가 초등학교 6년을 다녔던 곳이라 지금도 대종사님과 정산종사님 만났던 그 자리가
눈에 선합니다. 또 그런 좀 남다른 애정이 또 있으시겠어요. 네. 그곳에 대한. 네. 네. 팔사님께서는 이렇게 이제 저축조합 운동과 방언공사에도 함께 하셨는데요. 이제 단원들 중에서는 가장 형편이 그 넉넉하셨다고 하고, 네. 그래서 이제 정신, 육신, 물질 삼방면으로 솔선수범을 또 하셨다고 저희가 그렇게 전해 듣고 있는데, 방언공사 할 때 좀 재미있는 일화가 있잖아요. 네. 재미있는 일화라기보다도 참 숭고한 정말로 눈물 나는 그런 일화죠. 방언공사가 한 반절 정도 진행된 초가을이었고 겨울이 가까웠습니다. 어느 날 이제 팔사님께서 방언공사를 한번 둘러보러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해질 무렵이에요. 근데 어제 막았던 방언답에 물이 새는 거였어요. 어찌할 바를 몰라서 이걸 어떻게 하나 하다가 주변을 살펴봐도 막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팔사님은 그 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이거 안 되겠다. 내 몸으로라도 막아야겠다. 몸으로 막았어요. 그 몸으로 막았는데 어떻게 했어요? 겨울이 다가오는데 점점 의식이 희미해지고 그래서 이러다 정신이 좀 이상하다 하면서 하다가 어느새 물이 빠지면서 의식이 깨어났고 그때 주변에 그 같이 방언에 임했던 분들이 팔사님 그런 상황을 알고 와가지고 업어가지고 오셔서 따뜻한 방에다 눕혀서 그때서 팔사님께서 점점 의식이 오고 눈가에 눈물이 고였다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희생정신을 가진 팔사님의 그 방언답 막는 일화는 정말로 숙연하고 우리 모두가 초기 교단의 어려웠던 상황을 되새겨보는 아주 소중한 일화인 것 같습니다. 정말로 그 숭고하고 눈물 나는 일화라고 말씀하신 게 정말 딱 맞는 표현이다. 네. 그래서 저희가 좀 전관편 걸을 때 그런 정신들을 좀 상기해 보면서 걸으면 네. 또 의미가 남다르게 와닿겠다. 그렇겠습니다. 이렇게 방언공사를 이제 마치시고 대종사님께서 구인 제자와 이제 혈인 기도, 법인 성사를 이제 기도를 시작하시고 법인 성사를 이루셨는데요. 이때 이제 간절한 기도에 김광선 선지님도 이제 함께 하셨을 텐데 좀 어떤 마음과 좀 어떤 정성으로 함께 하셨을까 이 부분도 좀 궁금하거든요. 그때 기도가 100일 동안 지속되었는데 팔사님은 태방단으로서 설레바위 봉에 가서 기도를 하셨고요. 소태단 대종사님께서 제자들에게 창생을 위해서 그대들은 죽어도 여한이 없겠는가 했고 또 자결할 칼을 가지고 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1호의 의심도 없이 구인 제자들은 와서 하얀 종이에다가 사무한이라는 걸 써놓고 거기에다가 상에 올려놓고 백지장을 찍었어요. 그러니까 그 숙연하고 그 정말 숙세의 그 장엄한 것이 백지혈인이란 기적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원기 4년 1919년의 3.1운동이 일어난 때였습니다. 여기저기서 독립 만세 운동이 일어나니까 대종사께서 그 제자들을 보고 자 개벽의 상두술이다. 어서 방언 마치고 기도 올리자 하고 간절히 진리 전에 기도를 올린 것입니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를 올리신 것을 통해서 이제 법인 성사를 이루셨고 네. 그 이후에 이제 팔사님께서도 법호와 법명을 받으시는데요. 예. 김광선 선지님의 법호와 법명에 담긴 좀 의미가 있다면 어떤 부분일까요? 먼저 법호를 보면은 태방단원에 속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방위에서 택괴는 팔을 뜻해요. 팔을 뜻해서 팔사님으로 되신 것이고요. 또 택괴는 안으로 충만함이 밖으로 잘 드러난다는 것이고 또 사사로운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공정하게 한다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그리고 택괴는 형통한다. 그래서 팔사님은 아마도 진리와 형통하고 그러기 전에 소태산 대종사님과 가장 가까이에서 합해 주시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법명을 보면은 빛광자 돌선자입니다. 이것은 빛은 이론의 빛이라고 생각하고요. 돈다는 것은
이르는 빛이 온누리에 편만하게 돌고 돈다.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그분이 그리고 하나 더 의미를 새겨보자면 호정명이 성섭이었어요. 네. 섭자가 불꽃 섭자예요. 아. 광선할 때 네, 광자는 네, 네. 빛광자. 네. 그래서 호정명하고도 불꽃섭과 빛광자가 서로 연결이 됩니다. 아, 네네. 네. 진짜 법호와 법명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주어지는 것 같아도 알고 보면 또 다 그렇게 통해 있고 네, 또 그렇습니다. 깊은 의미가 담겨 있고 그런 것 같네요. 네. 이렇게 또 김광선 선지님께서 이제 원기 5년에는 대종사님과 함께 부안 복례정사에 이렇게 머무시면서 후원자로, 또 원기 8년에는 영산원 건축을 할 때는 또 전무주력자로 이렇게 성적이 또 기록이 돼 있으신데요. 김광선 선지님께서 이제 말씀하셨지만 대종사님과 가장 가까이에서 이렇게 여러 역할들을 하신 것 같은데 어떤 역할들을 하셨을까요? 그 복례정사에서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그 법을 만드시던 시기고요. 근데 장소가 협소였어요. 협소해서 석두암을 지을 수밖에 네. 없었는데 석두암을 축조하는데 김남천 선진, 송적벽 선진 또 팔사님도 네. 함께 온몸으로 그 석두암을 지으면서 또 복례산 법회를 주재하기도 팔사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멀리서 내영하는 분들이 소태산 대종사님을 가까이서 법회를 보는 희열감도 느꼈고요. 또 원기 8년 8월에는 범연동 영산에다가 또 건물을 지었는데 목조 초간 10칸에 한 동, 그 다음에 8칸 2동을 짓는 데에도 물심양면으로 조력을 하셨습니다. 참 대종사님께서 참 든든하게 항상 일을 하실 때 든든하게 생각하셨겠다. 그렇죠. 네, 그렇죠. 이런 마음이 드는데 이렇게 하시고 원기 9년에는 원불교 최초의 정기훈련이 만덕산에서 진행이 됐잖아요. 대종사님께서 만덕산에서 이제 첫 선을 이렇게 개최를 하셨는데 이것도 김광선 선지님께서 주재를 하셨다고요. 맞습니다. 그 9년 5월에 팔산 선지님은 대종사님을 모시고 만덕산에서 초선을 나셨는데 초선을 한 달간 주재하셨어요. 만덕산 초선터는 전북 진안군 성수면 중길리 소지하는 곳으로 800m 해발 800m 높이에 있고요. 상당히 높이 있지 않습니까? 그곳은 대산종사님의 어떤 그 대산종사님의 그 산재당을 빌려서 했습니다. 여기에 참여한 분들은 정산종사님, 물론 팔사님을 포함해서 노덕송옥 선지님, 전산삼 선지님, 또 이동진아 선지님 등 12명이 참석했고요. 잘 아시다시피 만덕산 초선터는 당시 할머니셨던 노덕송옥 선지님께서 대산종사 어린 대산종사님을 그렇게 대동해서 그 선을 놨는데 거기에서 소태산 대종사님, 정산종사님, 대산종사님 세 분이 함께 천지인이 함께 만나는 네. 아주 소중한 곳이었습니다. 아, 정말 그동안 제가 몰랐던 부분은 이제 김광선 선지님께서 영산, 변산 이렇게 만덕산까지 쭉 계속 함께 하시면서 그렇죠. 굉장히 큰 역할을 네. 하셨다는 부분이 오늘 좀 새롭게 배우는 것 같고요. 근데 또 익산으로 활동을 이제 옮겨갈 때도 중앙총부 건설에도 또 김광선 선지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당시 좀 젊은 출신들 생활이 굉장히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고달팠잖아요. 그렇죠. 네, 이때 또 어떤 모습을 좀 보여주셨을까요? 원불교 전무 출신의 첫 출발은 신룡 전법진 익산에 있었고요. 그때 팔사님도 전무 출신으로서 거기서 이렇게 살게 되셨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요. 복례산에서 익산으로 오셨는데 뭐 토전이 있습니까? 네. 잘 알다시피 서중한 선지님께서 사제를 희사해서 그렇게 해서 조금씩 일어나는 때인데 아카시아 엿밥을 먹고 그리고 그 만석평이 있어요. 조금 익산 총부에서 한참 걸어가다 만석평이 있는데 거기서 그 땅을 빌려다가 농사를 짓기도 했는데 우리 원불교 성가에
만석병에 밭갈기도 네. 눈물겨워라 네네네. 그런 것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동년 12월에는 팔사님은 송적벽 선진과 함께 엿을 만들기 위해서 엿공장을 조그만하게 했어요. 거기서 이제 엿을 곱는 작업을 팔사님과 송적벽 선진이 했는데 엿을 고우면 이제 그 당시 이제 조금 어렸던 주산종사님도 왔다 갔다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침을 이렇게 흘리면서 좀 달라고 하면 저리 가. 이건 이거 절대 안 되고 이만큼 애누리도 없이 멀리 쫓아냈다고 멀리 보냈다고 하셔요. 그렇지만 이렇게 힘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생을 달다 하시고 저녁에는 대종사님과 함께 주경야동을 하면서 그 법문을 받들면서 낙도 생활을 한 그 모습이 초기 교단의 신령 전법지에 묻어나는 원불교 향내나는 그 시절입니다. 참 익산 총부도 저희가 지금은 이렇게 편하게 드나들고 너무 정리정돈이 잘 돼 있지만 그만큼이 되기까지 정말 선진님들께서 한 평 한 평 읽어오신 이런 이야기들이 좀 새삼 또 좀 마음에 뭉클하게 좀 다가오는 것 같고요. 예, 예. 이렇게 이제 익산의 총부가 건설이 되고 나서 김광선 선지님께서 이제 교단 산업 발전을 위해서도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네. 또 뭐 얘기에는 직접 농민의 영농 지도자가 되기도 그렇죠. 하셨다고요. 예, 예, 예. 팔사님께서 신룡리의 이렇게 원불교 중앙총부 그 당시는 이제 불법연구회라고 하죠. 입구에 불법연구회 간판이 있는 사진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교단 산업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먹고 살 방도가 없어요. 그 주세 성자를 모시고 사는데 팔사님께서 희생정신으로 임했고요. 그래서 영농 어떤 산업교화를 펼쳐야겠다 해서 어떤 직조공장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누에 실볶기라든가 명주 배짜기 그런 걸 하면서 영농 산업교화를 주도적으로 또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렇게 보면 좀 산업 부분에서도 굉장히 그 안목이 좀 있으셨던 것 같아요. 예. 영육상전 이사병행이라고 하는 이제 대종사님께서 주창하시는 그런 정신에도 굉장히 걸맞는데 그래서인지 이제 창립 제1대 제1회 때부터 이제 1등 유공인에 선정이 되시잖아요. 예. 원불교 창립 한도는 1대 3회가 돼요. 1대는 36년이고 2회는 12년인데 그 1대가 3회 가운데 이게 첫 일대인데 그때가 원기 13년도에 그 행사가 이루어졌어요. 네. 소태산 대종사님께서는 그날 정기총회를 갖고 각급 임원을 또 만들고 또 공로자들을 다 이렇게 다 도표를 만들어 가지고 창립 유공인들을 상장을 수여하고 또 그분들과 함께 사진도 같이 함께 찍으면서 그 거대하게 성업을 했습니다. 성업봉자는 의미가 바로 여기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날 소태산 대종사님께서는 굉장히 소중한 법문을 해주셨습니다. 선진 후진이 서로 공덕을 알아서 업어서라도 받들고 영접을 하자. 교훈이 한없이 융창할 것이고 그대들의 공덕도 한없이 유전될 것이다 라고 강곡한 그 교단 발전에 의해서 부촉을 해주셨고요. 일대 유공인으로는 뭐 이동진화 선진이라든가 서중환 선진이라든가 이런 분을 포함해서 팔사님도 거기에 해당되어 있습니다. 참 이렇게 성업 봉찬의 의미가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신 부분에서 참 이렇게 표창을 받으시고 하셨을 때 또 이분들이 얼마나 보람이 있으셨을까 이런 심정도 좀 상상을 해보게 되는데요. 그렇죠. 네. 저는 이제 학교 다닐 때부터 이 선진 후진이 서로 이제 업어서라도 받들고 이렇게 영접하라고 하는 말씀이 참 어떻게 선진 후진 간에 이렇게 업어서라도 받들으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을까 하는 게 좀 신기하기도 하고 또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다고 좀 받아들여졌었거든요. 네, 이게 또 이때 이렇게 된 말씀이라고 하니까 네, 좀 더 와닿는 것 같고요. 네.
김광선 선지님께서 54세에 이제 총부뿐만 아니라 교당에서 근무하시면서 교화를 위해서도 노력을 하셨는데요. 교화지에서 또 교화 활동하신 그런 내역들이 좀 정리가 돼 있죠. 49세에서 54세까지는 주로 중앙총부에서 산업부일이라든가 대종사님 가까이 보필을 하셨는데 이제 54세에서 59세까지는 일선 교당으로 나가셨어요. 지난 마령지부 교무도 하셨고요. 원평지부도 교무도 하셨고 영광군 신하리의 출장소도 설립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교당도 실제 이렇게 팔사님께서 지으셨는데 원평교당이라든가 김제 용신교당도 손수 지어서 한 교당 한 교당을 일구는 초창교당을 그렇게 역사적 그런 일들을 손수 감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영산에서 그 영산원 건축할 때도 그렇죠. 그러셨다고 했고 이제 김제 원평교당, 용신교당 이게 좀 건축에도 좀 조예가 있으셨던 것 같아요. 뭐 조예가 있었다고 해야 할지 대종사님을 오롯이 받들여야겠다는 하는 염원 속에서 몸으로 맞고 품었다고 네. 해야 할지 네네네. 그냥 헌신해서 희생심으로 하셨겠죠. 염원 속에서 희생심으로 하셨다는 이 말이 참 한번 저희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되는 그런 말씀인 것 예, 같네요. 그렇습니다. 네. WBS 스페셜 원불교 구인선진 개벽을 열다 팔산 김광선 선진의 생애와 사상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김광선 선진님께서는 이제 교단에 이렇게 헌신하시면서 정말 대종사님과 가까이 항상 계시고 또 동행하시면서 또 매사에 신성을 보여주신 분인데요. 이렇게 이제 교당에서 근무를 하시다가 건강에 이상이 생겨서 총부로 돌아오셔서 또 치료에 전념을 하셨지만 61세에 열반을 하셨어요. 근데 이때도 참 가슴이 뭉클한데 이 열반을 앞둔 순간에도 정산종사님한테 이렇게 돈을 딱 쥐어주시면서 교단을 또 걱정을 하셨다고요. 61세에 열반을 하셨는데 위장병으로 열반을 하셨어요. 아마도 제가 알기로는 가난했던 시절 네. 밥도 제대로 끼니를 못 때우시고 또 얼마나 그냥 초기 교단을 네. 위해서 신경을 키우다 보면은 위상가다와 같이 네네네네. 위장병이 되지 않았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당시 열반을 지켜보고 계셨던 어떤 그 친척이라든가 자녀, 가족들이 지켜보고 있을 때 팔사님께서 임종에 임하면서 가족을 잠시 물러가게 하고 정산종사님을 가까이 오게 하셨어요. 그래서 정산종사님께 팔사님께서 내가 좌우 인연으로부터 이렇게 받은 돈이 20원이 있다. 이것을 내가 앞으로 교당을 만들 때 쓰려고 했는데 내가 이제는 더 이상 이렇게 그럴 상황이 아니다 하고 정산종사님께 꼭 쥐어주면서 앞으로 교단을 위해서 좀 조금이나마 쓰여달라. 네. 지금 20원이야 별거 아니겠지만 아니지만. 그 당시로 돌아가면 상당한 금액이었지 않았는가 네. 하는 온통 다 바치셨고요. 또 팔사님은 또 뭐 그냥 워낙 공사가 분명한 분이기 때문에 거기 가서도 사가에 가서도 공중 그 물건을 안 쓰려고 사과를 갖다가 물도 사과물 먹겠다, 공중물 안 먹겠다 하면서 그렇게 한 분인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의연히 다 내놓으셨던 것도 생각해보고 또 동지들을 향해서는 내가 이제 건강하지 못하니 부디 종사줄을 모시고 공사에 노력하십시오라고 하고 눈을 감으셨습니다. 제가 김대관 원로 교무님과 이제 팔사님의 손녀 되시는 분 인터뷰를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할아버님 이야기를 하시면서 아버님을 참 예뻐하셔가지고 태어났을 때 너무 좋아하셔서 어릴 때 이제 시내 나가서 고무신을 하나 이렇게 사다 주시면서 이거 돈
내놓으라고 원불교에 이 돈 다시 갖다 줘야 그렇죠. 되니까 예. 이거는 개인적으로 산 거기 때문에 정확하게 해야 된다고 막 그렇게 얘기도 하셨다고 하고 이런 이야기 하시는데 저는 이제 이렇게 말씀해주신 이 정산종사님께 이제 돈 20원을 지어 주실 때 그 풍경을 좀 상상을 좀 해봤거든요. 네. 얼마나 좀 뭉클했을까 정산종사님께서도 그 돈을 받으시면서 네. 그리고 그 모습을 지켜보는 또 다른 동지들도 참 깊이 느끼는 게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네. 또 사실 대종사님 입장에서는 이제 어릴 때는 형으로 모셨었고 또 당신의 첫 제자가 되기도 하셨고 이렇게 김광선 선지님의 열반이 굉장히 큰 슬픔으로 좀 다가왔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대종사님께서 크게 눈물을 흘리셨던 분들 중에는 이동환 선지님께서 열반하실 때 그 크게 네. 음루하시고 해서 눈물을 많이 흘리셨고요. 또 팔사님이 열반하셨을 때도 그 비보를 받고 굉장히 눈물을 흘리셨고 그러다가 마음을 가다듬으시고 제자들에게 이런 법문을 설하셨는데요. 생사거래와 업보멸두에 대한 법문을 설하셨어요. 그 법문의 내용으로는 누가 나에게 손해와 깨를 끼치더라도 그것을 대항하려거나 갚으려고 하지 말아라. 그것을 과거에 진 빚을 갚는 것으로 알고 감수불보하여라. 그런 법문 말씀을 설해 주셨습니다. 감수불보라는 말을 저희가 이제 평상시에도 자주 쓰는데 또 이렇게 팔사님의 열반을 맞이하시고 하신 법문이라고 하니까 조금 더 좀 슬프게 와닿는다고 해야 될까요? 네. 네,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김광선 선지님께서 이제 대종사님께 보여주신 신심의 흔적들이 대종경 곳곳에 좀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은데요. 김광선 선지님께서 대종사님께 바치신 신성 가운데 대종경 실시품 47장에 그 아주 함축되어 나타났습니다. 팔사님이 위연히 찬탄하시기를 종문에 모신 지 20여 년의 대종사의 한 말씀 한 행동을 모두 우러러 흠모하여 행하고자 하되 그 만분의 일도 아직 감히 능하지 못하거니와 그 가운데 가장 흠모하여 배우고자 하나 능하지 못함 세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첫째는 순일무사하신 공심이고 둘째는 시종일관하신 성의이고 세 번째는 청탁병용의 포용이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알려져 있는 학이불능 세 가지를 말씀하는 겁니다. 네, 만분의 일도 못 따라간다 이 말씀 저도 참 공감이 많이 되는데요. 김광선 선지님께서 이렇게 대종사님 받들어 모신 것을 깊이 명심하고 또 자손 대대로 좀 전무 출신들을 많이 하라고 좀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네. 그래서 후손들이 또 전무 출신의 길들을 많이 이어가고 있는데요. 어떤 분들이 있을까요? 우리 회상은 영겁을 두고 만날 수 없는 대도 회상이다라고 팔사님께서 말씀하셨고요. 내가 대종사님을 높이 받들어 모신 것을 깊이 명심하여 자손 대대로 전무 출신 해가지고 꽃다운 가운을 천추에 전하라 이렇게 이 말씀을 자녀들에게 했습니다. 그래서 팔사님은 형산설산이라는 두 분의 아드님을 전무 출시키고요. 손자녀로서는 대심, 대관, 대연, 정심, 덕산, 셰광 이렇게 손자녀를 이렇게 출가시키고 모두 11명이 전무 출신의 길에 함께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자손 대대에 전무 출신을 많이 하라 이렇게 해도 사실 그게 또 후대에 잘 이어지기가 쉽지가 않을 텐데 정말 11분이나 이렇게 이어가고 있다는 부분이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꽃다운 가운을 천추에 전하라 또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 이야기들도 참 마음에 좀 와닿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김광선 선지님께서 보여주신 사상이 또 어떤 것이고 김광선 선지님의 어떤 공덕을 저희가 좀 기억을 하면서 계승을 해나가야 할까요?
김광선 선지님의 사상이라기보다도 그분은 심신을 온통 바쳐서 교단에 희생 봉사하신 그런 분으로 우리가 새기고 자신의 사제까지 털어서 교단 발전을 위해서 온몸으로 바치신 분으로 우리가 하나는 새겨봐야 할 것이고 또 하나는 대각 이전에 형제의 연을 맺어가지고 어려웠던 소태산 대종사님을 많이 도와주셨던 네. 것이 깊이 새겨져야 할 내용이고요. 또 하나는 대종사님 대각 후에는 12살이나 위에도 불구하고 형의 위상에서 바로 스승으로 받들어 모셨던 이 점이 주세 성자를 모신 그 팔사님의 신심의 정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 대각 이전과 또 대각 후의 이 한결같은 이 마음이 아마 대종사님께서 정말 든든하게 이 회상을 만들어 가시는데 힘이 많이 됐겠다. 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오늘 교무님 함께 하신 소감이 어떤지도 좀 궁금합니다. 저도 이 팔사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면서 저 스스로도 감동이 됩니다. 그 교단 구인 선지님들은 하나같이 창립 정신을 우리에게 환기시켜주는 점에서 오늘 어떤 창립 정신을 되돌아보는 무화봉공, 사무여한, 일시합력의 정신을 새겨보는 계기가 된 것 같고요. 또 오늘날 이기주의가 만연한 사회에서 또 우리가 전무 출신 하다 보면 자칫 자기 중심으로 흘러가기 쉬운 상황에서 팔사님의 이공망사의 공중정신을 우리가 깊이 새겨보는 시간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새로 종골사님이 전산 종골사님이 이렇게 그 주법으로서 이렇게 새로 원불교가 출발하게 되는데 지금 세월이 원불교 100년이 흘러가면서 우리 후진들이 선지님들의 정신을 잊기가 쉽고 또 그 스승에 대한 신성의 정도가 미약해져 가는 마당에 저는 이 시간을 통해서 스승님에 대한 신성의 정도를 좀 더 돈독하게 다지하겠다는 저 자신의 다짐의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스승에 대한 신성을 돈독하게 하는 다짐의 시간이 저 역시 그런 다짐의 시간이 돼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WBS 스페셜 원불교 구인선진 개벽을 열다. 오늘은 팔산 김광선 선지님의 생애와 사상을 조명했는데요. 대종사님 구도의 후원인이면서 첫 제자가 된 김광선 선지는 철저한 신심과 교단을 향한 무아봉공의 정신을 보여준 대공심가였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류성태 교무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원불교 구인선진의 숨겨진 신성과 교화 활동을 만나는 WBS 스페셜 원불교 구인선진 개벽을 열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초기 교단을 읽어주시고 함께해준 선진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